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엊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특히 장제원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줬다. 그리고 귓속말을 짧게 했다. 하필 많은 의원들 가운데 장제원 의원만 어깨를 두드려줬다. 그리고 귓속말도 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어깨를 탕탕 두드려준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많은 얘기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장제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고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장제원 의원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라고 한 이후에 요즘은 대부분 지역구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죠. 부산 사상의 삼선 의원입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에게 어깨를 두드려줬다.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주변에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장제원이 오늘 연설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힘내라, 화이팅 정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묘하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장제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지난 8월 말에 대통령실에 400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50여 명이 쫓겨났다, 물러났다. 그 중에 40명, 40명 정도가 장제원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장제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인 시절에 이렇게 인사를 좀 전행을 하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또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장제원이 사실은 실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선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장제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에 대통령실에서 물러난 비서관, 행정관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이 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물러나게 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죠. 이 업무상 좀 문제가 있었다.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가장 핵심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정치권, 국회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대화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가 되지도 않는 이런 자료들을 공유를 했다. 이런 자료들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왔고 MBC를 비롯한 언론에도 흘러들어갔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계기가 됐는데 장제원 의원이 자신은 전혀 대통령실로부터 단 한 장의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다. 못 믿겠다면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보좌진들 모두 핸드폰까지 모두 제출하겠다. 의원실의 컴퓨터까지 모두 제출하겠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발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충돌한 셈입니다. 그동안 장제원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장제원 자신의 입으로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침묵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반박을 한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침묵을 지켜오다가 왜 반박을 했을까? 조선일보는 왜 하필 오늘,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다 지난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이걸 보도를 했을까? 많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뒤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에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고 50여 명이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거의 국회에서 들어온 정치권 쪽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의공이라고 하죠.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을 하면서 아직 윗선에 보고가 되지도 않은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국회의원들에게도 넘어갔고 MBC를 비롯한 언론에도 넘어가서 MBC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제원 의원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대부분 맞는데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쫓겨난 53명 중에 42명이 장제원이 추천했다.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요즘 50여 명의 어느 국회의원에 소속된 보좌관이었고 또 어디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 쭉 조사를 하면 이 보좌관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셨던 그 국회의원들 라인이죠. 그러니까 장제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장제원이 당시에 인수위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많은 추천들을 자기가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인사 부서에 이제 넘겼으니까 모두 장제원의 손을 거친 것이죠. 그렇다고 장제원이 모두 추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제원이 뭐 이 가운데 절반을 했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또 조선일보에서 지적한 이때 장제원이 소위 윤핵관 사이에서 또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정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은 축소해라, 인원을 축소해라라고 하는 바람에 이 인사라는 게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 받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이 좀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현상에 있어서 이제 이 타이밍입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장제원에게 어깨를 두드려 줬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한참 지난 이야기를 다시 기획을 해서 장제원이 추천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다.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를 올리자 장제원이 그동안은 침묵해오다가 뭐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장제원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근데 오늘은 발끈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뭐 비서진, 국회의원회관의 컴퓨터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결백하다. 그 추천한 인사 자기가 모두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은 것이 없다. 단 한 장도.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당 내에 권력 투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은 모두 물러나고 장제원, 권성동 뭐 모두 물러나고 이젠 신핵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윤핵관이 등장을 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 지도체제가 누구를 당대표로 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제원이 지난 대선에서 가장 1등 공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실장을 하면서 뭐 전체 선거도 컨트롤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였죠. 장제원이 계속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있게 되면 안철수 당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에 대한 견제라는 겁니다. 장제원과 권성동이 충돌한 것도 장제원에 대한 견제가 작동을 한 것이다. 장제원에 대한 견제는 또 대통령실을 정리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준석과의 갈등, 이 부분 책임도 장제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소위 어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료가 유출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정리를 하라. 감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관실을 설치를 해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권한을 다 털어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김대기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장제원이 져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책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사람들을 모은 것, 이 자질에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업무를 해가는 것을 잘 감시 감독을 못했느냐, 관리를 잘 못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모두 모은 최종 책임자는 장제원이었고 이 직원들을 관리해가는 책임은 김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실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통령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장제원은 사실은 치명타를 받은 셈이죠. 그래서 이선 후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었고, 그 다음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이준석을 징계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장제원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재선 의원들이 나서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서면서 연판장을 만들었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나섰고 모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을 이제 쫓아내면서 그 역풍에 따른 장제원 책임론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안철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장제원도 견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권 밑에서 작동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은 뭐
굉장히 짧은 시기였지만 굉장히 친밀감이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장제원이 다시 등판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한 견제가 또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를 내년 4월, 5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당협 정비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협위원장이 비어있는 곳이 사고당협이 67곳입니다. 여기에 이준석과 김철근의 지역구까지를 합하면 69곳입니다. 또 정진석 위원장은 전체 250여 개의 이 당협 전체에 대한 당무감사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내년 5월, 6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준석과 김철근에 대한 정리는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체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고 69곳의 당협에 대해서 정비에 나서게 되면 국민의힘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진석 체제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의 체제를 갖추는데 2024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당대표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모두 누구에게 유리하냐. 유승민, 역선택을 노리고 있는 유승민을 견제하는 데는 어떤 것이 유리하냐. 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 내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장제원이 다시 등판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견제하고 있다. 그래야 안철수도 막아주고 지금 신윤핵관 사이에서도 장제원, 권성동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꺼림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이 보도한 것, 이 타이밍, 여기에서 장제원이 그동안은 침묵하고 있다가 많은 보도들이 나와도 장제원이 발끈하고 나선 것, 이 타이밍에서 여기서 더 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국민의힘, 여당의 권력을 놓고 계속 일고 있는 이 갈등의 한 부분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제원과 장제원을 견제하려는 세력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